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오후 1시 비행기로 출국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그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교황의 발자취 중에서 의미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순우 팀장. 네. 지금 4박 5일간 교황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오늘 출국식도 예상대로 좀 조촐하게 진행이 됐죠? 네, 역시 영접 처음에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날에도 좀 부탁을 해서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방한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날의 행사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 그러니까 조촐하고 조용하게 빨리 끝내고 가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요한 정부 인사들 일부와 그리고 또 주교단 일부와 인사를 나누고 이제 출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일부 소수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이제 비행기 트랩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주교단이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한마디라도 더 나누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아마 애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와서 네. 굉장히 우리가 또 환대를 했고 본인도 사랑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오전에 명동성당에서 미서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한 일정, 공식 일정 가운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명동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에는 참석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말고 지금 배우 안성기 씨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안성기 씨는 어떤 인연으로 참석을 한 겁니까?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교황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제작한 코이노니아라는 뮤직비디오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다른 탑 클래스급 연예인 30여 명과 함께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기도 했었죠. 오늘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의 맨 앞줄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7분이 초청을 받아서 미사에 참석을 하셨고요. 그 이외에도 강정마을 사람들 또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등 이제 소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 쌍용차 해고자들도 왔고요. 오늘 지금 위안부 할머니 지금 손을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잡아주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지금 건네고 있습니다. 교황 방한을 계기로 지금 위안부 할머니 문제 좀 외교적으로 해결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빨리 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할머니도 교황의 손을 꽉 부여잡고 지금 말을 건네고 있죠. 네, 일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따로 개인적으로는 했지만, 어떤 일본을 향해서나 어떤 아베 총리나 일본을 향해서 어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아시아 지역 전체에 어우르는 그런 화해와 용서를 비는 이야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황이 얘기했던 어떤 정의라든지 그렇죠. 또 평화라는 이런 메시지에 모두 그런 얘기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황순욱 기자가 지금 우리 채널에 의해서는 4박 5일 동안 교황을 아주 집중 취재한 교황 전문가인데 옆에서 보시기에 어땠어요? 한 느낌을 좀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교황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위로를 할 때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로 모든 아픔이 치료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표정과 말들을 뱉어내는 걸 보면서 이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람이 저렇게 실천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까지 다 갖추면 사람들이 그 권력에 스스로 인정을 하고 치유를 받고 힐링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사회에도 저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에 따르는 어떤 실천과 겸허함, 겸손함 이런 것도 모두 갖춰서 대중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분들이 속속속 빨리 등장을 해서 꼭 외국에서 온 저런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 우리 사회 내에 아픈 사람들을 우리 사회 내에서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순욱 팀장의 바람대로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머지않아 나오리라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황이 대한민국 땅을 100시간 동안 밟았는데요. 교황의 100시간 저희들이 영상으로 한번 짧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with paper. 자, 저는 교황만 보면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국민 여러분 대다수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자, 교황이 이번에 가장 방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소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황순욱 팀장. 네. 소탈함을 강조한 어떤 교황의 여러 가지 어록들이 있었죠.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교황이 우리 사회에 남긴 거창하고 거대하고 심오한 뜻의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 특유의 유머러스하고 소탈한 말들이 참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내 연설이 쿵 하고 무너졌다. 뭐 이런 말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예, 어떤 얘기죠? 이 아시아 주교단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좀 더 이제 가까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재단에서 내려와서 가까이 이제 주교들과 이야기를 나누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예. 갑자기 그 재단 위에 있는 연설대가 아래로 쿵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재치 있게 내 연설도 함께 무너져 내렸네요. 라고 해서 주교단이 크게 함께 예. 웃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최연의 KTX 사장과도 좀 재미있는 얘기를 나눴었죠. 네. 사실 그 원래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 내려갈 때, 대전 미사를 위해서 내려갈 때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전용 헬기로 가려다가 갑자기 예정이 없이 KTX를 타고 내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대전역이 일대 난리가 났었는데 이때 이제 기차를 타고 딱 내리면서 나 이렇게 빠른 기차는 처음 타봤습니다. 라고 해서 주변을 또 웃게 만들었는데 그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그랬어요. 그 기상이 좋지 않아서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헬기가 뜨지 않았다. 그래서 기차를 탄 거였는데 헬기를 못 뜨게 구름을 불러온 사장님이군요. 라고 교황이 그 마중 나온 최연의 코레일 사장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죠. 네. 예. 그랬더니 이제 최연희 사장이 또 제가 사실은 교황께서 헬기 말고 저희 KTX를 타고 오시게 하려고 기도를 드렸어요. 예. 라고 얘기를 또 농으로 답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교황이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 빠른 기차를 타고 올 수 있었군요. 라고 답해서 예. 이제 좌중이 다 함께 웃었던. 교황께서 재치까지 있으시네요.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봤지만 교황께서 유독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네. 보였었어요. 그죠? 어땠습니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의 트레이드마크가 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갑자기 가던 차를 세우고 아이에게 키스를 하는 모습. 특히나 저 모습이 회자가 많이 됐죠. 저게 바로 손가락 신공 모습입니다. 예. 아이가 자기를 쳐다보지 지금 않다. 손에 입을 넣네요. 예, 본인 손가락을 아이 입에 집어넣어서 마치 아기가 젖을 빨도록 하는 느낌을 느끼게 저렇게 손가락을 넣었는데요. 침 묻은 손가락도 곧장 닦아내지 않고 한참을 아이와 함께 눈을 맞추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교황의 손을 빨았다는 거를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요. 수녀님들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죠. 크면 그러게요. 알아들을 때 되면. 아마 저 아이는 저 영상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대에 자식들에게 자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동희 차장. 네. 교황이 음성의 꽃동네를 16일 날 방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소탈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예. 그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교황께서는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준비된 자리에 앉지 않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저렇게 선 자세로 끝까지 공연을 관람을 했고 아이들에게 머리에 하트 모양을 해서 이렇게 건네주기도 했고 예. 또 거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얼굴을 만진다든지 뭐 장애가 있어서 불편한 손이나 발 뭐 이걸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일일이 다 쓰다듬어주고 저렇게 하트 모양도 만들어주시고 이 소탈한 모습을 예.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음성꽃동네는 최기동 씨가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들어진 네. 지역인데 사실 제가 고향이 충북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꽃동네를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교황께서 우리 장애우들을 보고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방명록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교황이 좀 재미난 구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글씨체가 워낙 작은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유머 감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방명록을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예. 우리도 정치인들이 보면 그 멀리 가면은 이제 그 방명록을 되게 크게 쓰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교황의 방명록입니다. 실제 크기하고 거의 다를 바 없는 사이즈인데 왼편에 있는 걸 보시면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예, 프란치스 작게 써서 안 보여요. 뭐라고 쓴 겁니까? 도저히 뭐 볼 수 없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데 가까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프란치스코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아, 자신의 이름을 프란치스코. 네, 네. 예. 거기에 뭐 어떤 뭐 다른 의미를 담거나 뭐 크게 알아보게 하거나 어떤 권위 있는 사인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예.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프란치스코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쓰고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봤대요. 그러게요. 이거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프란치스코라고 보이네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허허하고 이제 웃음을 이제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예. 아, 나는 이제 뭐 다른 뜻 없고 내 이름만 그냥 조그맣게 써놓을게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청와대 방명록을 쓴 내용이죠? 네, 이 그렇습니다. 글씨체도 역시 비슷한 걸 보니까 원래 글씨체가 좀 작은 것 같기도 하네요. 원래 이렇게 남에게 드러내기보다는 예. 그냥 소박한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글씨체에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마 소탈한 성품이 글씨에서도 이렇게 드러났다는 건데 이동윤 차장의 진단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티칸으로 교황께서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상처받은 영혼들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교황께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